마침내 청약에 당첨됐다는 알림이 오면 누구나 심장이 뛰죠. 하지만 그 설렘도 잠시 계약금 납부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현실적인 고민이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계약금은 대출이 되지 않고 현금으로 바로 납부해야 하는데,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을 안내 드리겠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요즘 집값은 너무 비싸고 대출은 까다롭고 전세도 불안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제는 청약이 답이다 라는 생각으로 청약에 도전합니다. 주변에서도 누군가는 당첨됐다는 소식이 들리고 나도 통장부터 만들어 두고 기회가 오기만 기다리죠. 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청약에만 붙으면 이제 다 끝이겠지.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처음에 빠지는 함정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는 그 순간이 마치 게임의 마지막 스테이지처럼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청약 당첨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입니다. 그 집을 실제로 계약하고 내 집으로 만들기 위해선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총 3번의 큰 돈을 준비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대출, 서류, 기한 같은 복잡한 관문들을 하나하나 통과해야 합니다. 실제로 청약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당첨은 됐는데 계약금을 못 마련해서 포기했다, 대출이 안 돼서 중도금을 못 내고 취소됐다, 이런 사례가 너무 흔합니다. 혹시 나도 이런 상황이 되면 어쩌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가 진짜 청약 준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약 당첨 이후에 어떤 절차가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자금 전략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약을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단 청약 통장부터 만들어야지.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정확히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미루다 보면 어느새 몇 달, 몇 년이 훌쩍 지나 있죠. 주변에서는 요즘 청약 넣는 게 대세야 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막상 나는 아직 통장도 개설하지 않은 상태. 이렇게 청약 준비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없는 상태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청약 통장 단순한 자격용이 아닙니다. 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는 청약 가점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실질적인 기회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마침내 청약에 당첨됐다는 알림이 오면 누구나 심장이 뛰죠. 하지만 그 설렘도 잠시 계약금 납부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현실적인 고민이 시작됩니다. 통장을 열어보고 대출이 가능한지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죠. 대부분의 경우 계약금은 대출이 되지 않고 현금으로 바로 납부해야 하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겐 당첨의 기쁨이 오히려 스트레스로 바뀝니다. 계약금을 넘긴 뒤에는 중도금 납부가 이어지는데, 이쯤 되면 사람들은 대출이 자동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건설사에서 중도금 대출 가능합니다 라는 안내 문구를 보게 되면 나도 되는 줄 알고 안심하죠. 하지만 막상 은행에서 심사를 받다 보면 DSR이나 LTV 조건에 걸려 대출이 거절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소득이 적거나 기존 대출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당첨돼도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다는 현실을 이때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이하게 되는 잔금 납부. 여기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대출이 된다면 금액도 크고 상환 기간도 길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할지 변동금리가 나을지, 대출 기간은 어떻게 잡을지 등등 앞으로 수십 년간의 재정 계획에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결정을 아무 준비 없이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식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무서운 건 단 한 번의 실수로 그간 쌓아온 청약 자격이 날아가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그냥 넣어봤는데 붙었네 하면서 아무 준비 없이 청약을 넣고 막상 당첨되고 나니 자금이 없어 포기하게 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경우 청약 통장은 초기화되고 다시 가점을 쌓기까지 수년이 걸리게 됩니다. 내가 운 좋게 받은 기회 하나를 준비 부족으로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쯤에서 누구나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럼 나는 자금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막막함을 느끼지만 사실 현실적인 대안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 또는 개인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사업자 대상 아파트나 부동산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방법, 기타 신용대출이나 기타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이죠. 특히 요즘은 프리랜서, 1인 기업, 스마트 스토어 셀러처럼 직장인은 아니지만 매출을 내고 있는 사람들도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다면 금융기관에서 일정 조건하에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직장 다니는 사람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공식이 무조건 맞는 시대는 아니죠. 계약금이 부족하거나 중도금 대출에 걸릴 것 같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자금을 보완하는 전략도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기존 아파트 담보대출과 사업자 대출을 활용해 어떻게 자금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지 좀 더 실전적인 팁과 함께 자세히 안내 드릴 예정이니 고정 댓글 영상이나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영상을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청약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청약 이후 자금 계획과 대출 전략까지 준비되어 있어야 비로소 진짜 내 집 마련이 완성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해 보는 것이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